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저는요. 아프리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진짜 아프리카는 아니고요.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양치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속옷이든 겉옷이든 옷이 없으니까 좀 누래질 때까지 입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우리 집에서 가장 가방끈이 길었어요. 중학생 현자의 탄생이었습니다. 무척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그럭저럭 잘 자랐습니다. 어디 삐뚤어진 것도 없고요. 모난 데도 없어요. 아이는 부모하기 나름이라는 말?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싶어요. 부모의 경험이 대물림된다라는 고정관념. 부모가 아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 이런 거로부터 좀 더 자유로우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거죠.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부모가 아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키우다가 마치 육아에 어떤 도를 깨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4가지의 도, 이런 건데요. 도라고 말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4가지 키워드, 4가지 열쇠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 이 4가지가 저녁과 밤에 관련돼요. 아침과 낮에는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빠라고 해봤자 저녁과 밤이거든요. 첫 번째는 잠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잠자려고 할 때, 또 잠을 자고 있을 때, 잠자다가 중간에 새벽에 잠시 깰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때 아주 따뜻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애정을 표현합니다. 사실 애정 표현하는 때와 장소가 있잖아요. 뭔가 상대방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뭔가 몰입하고 있는데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고백이 아니라 주책이잖아요. 누군가 막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뭔가 사랑 표현이 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쉬고 있을 때 사랑 표현을 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아이들한테 많은 애정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낮에 아이들한테 짜증내기도 합니다. 폭발하기도 하죠. 하지만 항상 저녁과 밤, 이 시간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애정 표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이가 화장실을 갈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기저귀를 갈고 속옷을 입기 시작을 했을 때요. 그러면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눈을 감고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같이 화장실 가면서 아빠는 하나에 너무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딸도 네 이러면서 아빠와 딸이 완성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완전히 아침에 기상을 했을 때는 아빠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 표현을 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꼭 안아주고 하나에 잘 잤어, 세린이 잘 잤니? 라고 일종의 문안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 열쇠만은 판타지입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고 그냥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빠들한테, 세상의 모든 아빠들한테, 세상의 모든 엄마들한테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잠을 자야 되거든요. 제가 말한 판타지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재우는 방법인데요. 아이들은 잠자기 위해서, 일찍 자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사명감을 잘 몰라요. 의무를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잘 안 자려고 해요. 애들이 자야 엄마도 아빠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책을 읽어줬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더군요. 역효과만 불러왔습니다. 책을 10권, 20권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낮에 신나게 놀리면 아이들이 일찍 잔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날마다 아이를 신나게 놀리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부모들은 다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죠. 큰 소리로 너 빨리 가자! 라고 이렇게 방으로 결국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방 안에 집어넣습니다. 조금 지나면 문이 싹 열리고 빼꼼 열립니다. 잠이 안 와. 또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발견했던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아이들한테 아빠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했던 거였어요. 또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아이들은 약속을 되게 기똥차게 잘 기억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야 이런저런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얘기했는데 진짜 아이들이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자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해서 재밌게 저도 여러 번 했더만 그 이후부터 잠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 밤입니다. 여러분, 전기를 끄고 눈을 감습니다. 자, 하나에도 세린도 눈을 감고 저도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자, 눈 감아봅시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어요. 토끼와 거북이는 친구였어요. 하나에 눈 뜨고 있어. 아빠 이야기 끝. 이러면 아이가 다시 눈을 감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옛날에 신데렐라가 있었어. 그런데 신데렐라는 친구가 없고 집안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어. 방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하나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야 되니?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문을 열어주면 안 돼. 근데 신데렐라는 깜빡하고 문을 열어준 거야. 그때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서는 신데렐라 너를 잡아먹겠다 라고 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 하나애가 나타나서는 늑대 신데렐라를 괴롭히지 마라. 신데렐라는 내 친구야 라고 해서 우리 하나애가 늑대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너무 고마웠죠.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폴리, 로리, 엠버, 헨리가 나타나서는 같이 늑대를 구해주려고 온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의 동생 정세린이 누나를 도와주려고 친구들을 불렀던 거지. 이렇게 해서 신데렐라랑 하나애랑 정세린이랑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빠 이야기 끝. 자, 꿈속에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꼭 신데렐라가 아니어도 좋거든요. 여러 동화의 등장인물이나 주인공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겨울왕국에 엘사 여왕님을 넣으면 더욱 좋지요.